안녕하십니까. DN소프트 대표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서 교과서를 공부하는 게 어떨까라는 주제로 한번 저희의 스토리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DN소프트는 AR, VR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고요. 국내에 있는 탑티어의 교육업체들과 통신 3사들을 대상으로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는 용어가 됐지만 메타버스를 내 아바타로 다른 누군가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상세계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로블록스나 혹은 SK텔레콤에서 만든 모임 플랫폼인 이프렌드,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많이 사용도 하셨던 2D 기반의 게더타운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작년부터 해서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빨리 변해서 그런지 혹은 시들해졌습니다. 작년에 뭘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시도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걸 해봐야 되겠나 생각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른 각도로 바라봤을 때 이 메타버스의 맥락적인 함의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살아오고 또 일하고 공부하는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메가 트렌드로 해석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 1980년대에는 사무실에서 일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486 세대 2000년도에는 PC에서 일하고 PC에서 살았잖아요. 똑같은 공간인데 맥락이 좀 틀려졌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맥락인데 공간이 없어도 PC만 있으면 되는 맥락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MZ 세대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지하철 공간을 보시면 공간의 맥락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 가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디서 일하고 공부할까? 라고 추측을 하면 물리적인 비결이 아마도 이런 세계에서 가지 않을까? 가상세계? 물리적 맥락이 아예 없어져 버린 공간에서 알파 세대는 공부하고 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이들을 공부하는 교육을 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메타버스를 수업하기, 근데 그것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저희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당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저희가 올해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는 프로그램에, 교육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서울, 경기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요. 수업 중입니다.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 선생님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요. 네, 이제 저 아이가 뭘 보고 있잖아요. 뭘 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게임 같죠? 그냥 딱 봐도 로블록스 같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이걸 해보라고 했는데 이 게임의 이름은 알공 잉글리시 플래닛이라고 하는 영어학습 메타버스 게임이고요.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공부하는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메타버스 행성을 내가 꾸미고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고 게임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메타버스에 거주하는 AI 챗봇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랑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 광석을 채굴을 하고 내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디어랑 달리 이제 학교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저희가 레슨스 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교실에서 메타버스로 수업을 한다는 거는요, 머리 3개 달린 괴물을 물리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머리 3개의 괴물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요, 재미, 공부, 운영이라는 괴물 머리입니다. 그거 하나씩 보면 재미는 동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애들이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을까? 유튜브랑 게임처럼 보상이 와닿을까? 그래서 몰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공부는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했니? 교과 과정을 잘 공부했고,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행성평가를 해보니까 올라갔어? 이해가 됐어? 라는 질문인데, 이런 만큼 혹은 더 중요한 것들이 운영의 이슈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개 하느라고 선생님들의 장부가 늘어나면 사실 지속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의 하는 일을 덜어줄 수 있어야지 더 하게 하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3가지에 대한 레슨들을 보고 저희는 어떻게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또 돌렸는지를 잠깐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재미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초등학생 하루 보면은 유튜브 2시간, 게임 2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뭐 게임을 만든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이기기에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럼 뭔가 이제 공부욕을 쓸 수 있는 다른 재미를 줘야겠는데, 그래서 오픈월드 형식의 컨텐츠를 만들자. 나만의 메타버스 행성, 어린 왕자가 사는 B6일이라는 작은 행성보다는 한 4배 정도 더 크고요. 근데 충분히 아이들이랑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너 행성이니까 너가 꾸미고 채굴을 하고 너 친구를 불러봐 라고 하는 이제 오픈월드를 아이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나오는 시놉시스인데요. 한번 보시죠. 내가 이제 우주 여행자고요. 우주선이 이제 난파가 돼서 어느 미지의 행성에 떨어집니다. 이 행성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황물 같은 행성인데, 나와 보니까 빌런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스토리 속으로 이제 아이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조그만 행성에 나 혼자 살고, AI 원주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캐릭터를 할까는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외모를 꾸밀 수가 있고요, 또 돌아다닐 수가 있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본주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해보려니까 돈이 없네요. 그걸 처음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돈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고 하면은 행성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자연 지역, 사막, 공장 지역 이런 지역이 많고요. 지역에 어울리는 구조물이라든지 건물들을 놓고 내가 내 행성을 꾸밀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 넣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야, 같이 놀자.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사실 정성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직 놀이 게임 시스템은 만들지 않은 상태인데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거라고 느꼈는지 그냥 돈 주고 애들 불러 모아서 이제 술래잡기를 하고 또 숨바꼭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데서. 그리고 또 막 위험한 데 올라가 보자. 보면 알겠지만 공장 같은 데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여기 조금 이제 위험해 보이는 이제 공사 현장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놀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만들려고 하면 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보상은 의미가 있다. 컨텐츠는 많이 만들어내면 아이들은 영어를 3학년에 처음 배우거든요. 3, 4, 5, 6학년 4년입니다. 4년 동안 쓸 재화를 만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충실한 교과학습이 되려고 하면 메타버스에서 어떤 과목을 익혀야지 공부하기 좋을까? 여러 개를 많이 봤어요.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과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홀로렌즈 같은 어떤 홀로그램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메타버스에서 스토리를 즐기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일 첫 번째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영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초등 영어 교과 과정을 메타버스의 최고 미션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결론을 했고요. 초등 영어는 이제 3, 4, 5, 6학년 4개 학년에서 교과서가 5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교과 과정에 보면은 똑같은 이제 단어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출판사별로 어떤 데는 4학년에 나오고 어떤 데는 5학년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4학년에 앞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뒷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다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과에 있는 단어, 문장, 대화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이미지를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문장들만 다 정리를 하고 걔를 이제 챗봇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학년 YBM 교과서에 이 단원에 나오는 문장과 챗봇에 대해서는 이걸 누르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DB화 시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색깔은 스톤들인데요.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그리고 챗봇이 얻을 수 있는 스톤들입니다. 재화를 얻으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모자를 얻으려고 하면은 보라색 스톤 4개가 필요한 거고, 또 더 좋은 걸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 개 스톤을 복합적으로 하고 또 돈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보는 거죠.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겠네? 그래서 이걸 알겠네? 아니면 뭐 스피킹을 해야겠네?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굴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채굴은 다른 행성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분문 플래닛이라는 리스닝 행성으로 가졌고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문장입니다. 내가 배우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문장이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되는 문장들이 LMS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채굴 과정은 3D 맥락이 좀 이렇게 정신없고 힘들어서 2D를 일부러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굴은 아이들이 이제 2D 행성에서 만들고 하나 잡을까요? 이거는 이제 리스닝, 스피킹이네요. 스피킹은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이제 친구가 귓속말을 들면 내가 똑같이 다른 아이에게 귓속말을 해주고 걔가 똑같이 전달이 되면 잘 됐다 라고 하는 컨셉을 둬서 챗봇을 써가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똑같이 말하면은 그걸 잘 따라 말했으면 오케이 하는 뭐 이런 형식의 게임인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게임들을 좀 특색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이 커다란 스토리 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이제 스토리 라인이랑 그리고 게임들을 설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모을 수 있는 원주민한테 가서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이제 원주민한테 가면은 제가 이제 단원별로 핵심 문장들을 AI 챗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는 것들은 다 이번 주에 내가 이 교과서, 이 단원에서 익히고 말해야 될 이제 문장들, 대화문들이고요. 그 대화문들을 내가 이제 묻기도 하고, 내가 먼저 묻기도 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엔턴 대화를 구현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챗봇이 나도 빨간색을 좋아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이 체어라고 말하면은 이 체어가 밑에 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찾아가서 이제 말을 걸거나 내가 이제 말을 듣고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초등 영어 교과 과정에서 말하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혹은 챗봇까지 아이들에게 골고루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의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이제 레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운영인데요. 그래서 교사의 잡무가 늘어나면 안 된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기기 수업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큽니다. 처음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 기기 활용하기 위한 수업 교환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기에 콘텐츠를 잘 세팅하고 굉장히 충분한 반복 테스트와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현장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 클래스가 시작이 되면은 학생들에게 방식을 알려주고 유축도 알려주고 OT도 진행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잘 따라오는지 학생들 반응을 파악하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수업을 잘 진행을 합니다. 끝내고 나면 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정리하고 기록하고 또 하기 싫은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죠. 이거를 하려고 스마트 수업을 한 건 아닌데 근데 본의 아니게 업무량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목표는 잡무를 최소화하고 수업을 유충해서 하자. 그러면 핵심은 뭐지? 그래서 선생님이 대체 불가능한 것들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OT를 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선생님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한번 해결하도록 해보자 라고 해서 LMS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수업 세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나갈 진도가 천재교과서 찍고 5학년 찍고 1단원 찍으면은 그 게임에 나오는 단어, 문장, 퀴즈, 챗봇 대화문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학생들의 메타버스에 딱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읽기를 더 많이 아이들이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 시책을 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션을 거는데 읽기 스톤을 받으면은 오늘은 예전에 하나밖에 안 줬는데 오늘은 2개나 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게임 미션에 대해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오늘의 미션 나오면서 오늘은 이벤트 시책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말하기를 읽기 스톤은 한 번 말하면 어제까지 한다 했는데 오늘 2개씩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걸 더 많이 해야 될지 잘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생님이 그 게임의 보조 관리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들어가면 어떤 아이들이 접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접속 안 된 아이들은 빨리 접속하세요. 그리고 학습을 시작한 아이들은 누가 있는지 혹은 접속이 안 돼 있으면 강제로 불러들이거나 이렇게 메타버스 수업 세션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시는 14시 30분에 끝나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강제 종료하거나 강제 시작하는 어떤 세팅을 해놓고, 예를 들면 5분 뒤에 활동 종료되니까 지금부터는 빨리 아이템을 구매하고 꾸며보렴,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 시작 종료, 제어나 강제 소환, 강제 종료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서 학생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학생 아바타가 나오고, 이제 이 학생이 우리 전체 학급의 평균에 비해서 느린 학습자인지 혹은 우수한 학습자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아이가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될 단어 문장들을 얼마나 이제 많이 이제 다 익혔는지, 이런 이제 전체 진행률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미션을 수행했는데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답률의 이제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률의 추이에 미쳐서 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각 영역에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오답을 자동으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아, 얘는 이 단어를 틀렸구나. 얘는 이 읽기를 잘 못했네. 얘는 이 말하기를 잘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 챗봇 내용인데요. 그래서 행성 원주민들한테 애들의 말을 걸었어요. 무슨 말을 걸었고 어떻게 대화가 있을까? 라고 텍스트를 쭉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그 중에 아이들이 말한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장난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음성을 이제 음성 파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죠? 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 부분은 조금 더 잘하면 좋겠네? 그래서 피드백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하이에 사는 행성에 뭐 이제 쪽지를 보내는 거죠. 너 정말 잘했구나. 오늘 스피킹 너무 멋졌어. 이런 걸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타이핑은 것도 일이잖아요. 영어 교사 선생님 한 분이 100명 정도 아이들 다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핑이 힘드니까 아래 이제 한글 영어로 템플릿을 선택해 놨습니다. 잘해서 못해서 툭툭툭 찍어서 올리면 바로 이제 그 아이들에게 편지함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피드백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이제 LMS 돌아가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학생 관리에 들어가면 학생 리스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상세 화면에 들어가면 아이의 상태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챗봇이랑 말했던 내용을 듣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피드백 넣고 보내기 하니까 쭉 보내집니다. 그리고 수업 설정에서는 그래서 어떤 미션을 주고,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했을 때 뭘 받을지를 선택해서 공지할 수가 있고요. 수업 시작과 종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람으로는 그래서 이후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개별화된 레포트가 되어서 가정통신문을 일괄적으로 쭉 만들어 가지고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 경기 지역에 실증하고 있는 학교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알고리 도입 이후에 이제 수능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체 학급은 아주 어느 정도 유의미할 정도로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 밑으로 보면은 중하위권, 하위권 학생들을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나가면요, 4학년이 되는데 알파벳을 못 쓰는 거예요. 안산에 그 다문화 과정이 많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 러시아 아이들 또 베트남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한국도 못 쓰고 영어도 알파벳도 못 쓰는데, 이제 그 리스닝 스턴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미션을 주니까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위권, 하위권 쪽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지금 저희의 고객은 뭐 그래서 크레버스나 청담러닝 같은 이제 집에서 관심이 많고 또 돈을 많이 쓰는 아이들을 위한 이제 수월성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이 컨텐츠의 포지셔닝은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될, 그러니까 학력 격차가 이제 많이 나는 아이들 타깃으로 했는데 저희의 가설이 어느 정도 맞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냈었고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또 하고 싶니? 너네 집에 가면 유튜브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알공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반 정도가 넘었고요. 그러면 그래서 유튜브는 매일 하잖아. 알공은 며칠 하고 싶니? 라고 하니 그중에 절반 아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하고 싶다라고 해서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 쉽지는 않지만 알공이 이 동기부여 그리고 초등 교과서 커리큘럼 지원 그리고 수업의 자동화를 통해서 이 상용주간 메타버스 교과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